저도 오랫동안 좋았던 일을 계속 했었고요. 여기 오신 분들하고도 많은 어떤 관계가 있는 쪽 일을 많이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가장 제가 최근에 했었던, 최근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모바일 게임 쪽에 또 공격 유형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공격 방식이 뭐가 있을까? 주로 내용은 그 모바일 게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꼭 모바일 게임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환경이라면 동일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용 작성을 하면서 엔지니어들이나 또는 이쪽을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용을 최대한 좀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좀 빈약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도 다 같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내용을 조금 수준을 조절을 했었으니까요.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일단 모바일이라는 환경, 그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특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위협들, 너무 많은 걸 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뽑아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 게임사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모바일 환경이라는 게 제가 저도 요즘에 다른 세미나를 많이 가니까 뭐 핀테크, IoT 이런 얘기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세긴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가운데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순한 어플리케이션 개념보다는 전체 산업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본적인 보안 전략, 그리고 그 모바일 OS 운영체제를 만드는 벤더에서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일까 얘기를 했을 때 그 iOS나 안드로이드나 기본 정책이 똑같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권한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요구하는 권한에 대한 통제. iOS나 안드로이드나 베이스는 다 이제 리눅스 터널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실행에 대한 권한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해서 얼만큼의 권한을 줄 것이냐에 대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iOS는 뭐 잘들 아시다시피 그 샌드박싱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리소스를 기본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행 권한에 대한 철저한 통제로 많은 부분을 어떤 보안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기본적으로 태생이 다르다고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보안 원칙이라고 한다면 실행 권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샌드박싱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실행 권한을 가지고 그 실행을 하고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기능들을 요구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매니페스트라는 곳에다가 어떠한 기능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쓴다라는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용자가 설치를 할 때 내가 이런 권한을 요구를 하고 있구나를 보고 이게 원래 내가 쓰고자 하는 의도보다 과한 권한을 요청한다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OS는 조금 그거보다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좀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행 권한은 얼만큼 갈 것이냐. 그 다음 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면 iOS, 안드로이드 공이 그 실행 코드에 대한 코드 사이닝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정상적인 채널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나름대로 보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죠. 자, 그런데 iOS는 애플이라는 단일 OS 벤더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이제 오픈 마켓이죠. 거의 구글의 오픈된 OS고 거의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같은 코드 사인이라는 개념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iOS 같은 경우에는
앱을 배포를 하면 거기에 애플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죠. 우선은 검토를 하고 이게 내가 앱 마켓에 올라가도 된다라고 승인을 하고 애플이 거기에 추가적인 코드 사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iOS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에서 사용자의 어떤 선택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애플에서만 배포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강제적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켓에서, 그러니까 구글 스토어에서 받아야 하지만 그걸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정에 승인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이냐를 사용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준다는 건 분명히 좀 유연성이 있고 편리성은 있지만 보안적으로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코드 사이닝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뒷단에서 갖고 있는 기본 전략이라는 건 신뢰할 수 있는 배포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앱을 앱 형태로 컨텐츠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용자에게 어떻게 내가 원래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만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무결하게 전달이 되느냐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안전한 배포 채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앞에서 봤던 실행 권한과 코드 사이닝, 안전한 배포 이 모든 개념이 iOS나 안드로이드에 있는 타로, 제일브레이크나 루팅을 통하면 기존의 기본적인 보안 원칙이 깨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iOS도 최근에 8.4가 나왔지만 바로 이어서 제일브레이크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루팅은 거의 모든 단말에서 다 루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뭐 뒤에서 또 보시긴 하겠지만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게 꼭 나쁜 의도로 제이브레이크를 하거나 또 루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해킹, 이 탈옥을 하거나 루팅을 하는 모든 사용자가 해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 단말을 내가 임의로 하는데 왜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관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안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탈옥과 루팅은 기본적인 앞에서 봤던 보안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민감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성, 즉 배포의 신뢰 부분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얘를 우회를 하고 훼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마켓의 개념도 있지만 블랙마켓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 블랙마켓에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 그리고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블랙마켓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결국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컨텐츠를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데 그걸 지불하기 싫으니까 일부 사용자들이 블랙마켓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자의 어떤 니즈가 있지만 거기에 공격자의 니즈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봤지만 그 신뢰할 수 있는 배포라는 걸 보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같이 보안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정말로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것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갖는 취약성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다라면 안드로이드의 어떤 디컴파일의 취약성입니다. 이건 뭐 안드로이드가 갖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것 자체가 APK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APK가 표준 안티폼의 G폼에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의도를 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현대적으로 뭐 iOS나 다른 윈도우즈의 바이너리들은 그거보다는 나은데 그리고 어떤 공격 기술이 껴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공격 기술이 끼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기본적인 디컴파일에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안드로이드 채택하는 그 랭귀지 언어가 자바입니다. 자바는 원래 자체가 또 역시 그 디컴파일이나 기본이 상당히 유용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단순하게 APK에서 디컴파일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존의 자바를 이용하던 툴을 이용을 해서 가장 윗단에 있는 원시 소스 코드까지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안드로이드의 크나큰 취약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스 코드를 추출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가능하냐면 원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했던 개발자의 의도에 다르게 공격자의 소스 코드를 추가적으로 삽입을 할 수 있고 그걸 기존의 어떤 배포 채널을 통해서 다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 그 개발자나 컨텐츠 사업자의 저작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게임 쪽에서도 그렇고 금융에서도 많이 그러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크랙 버전입니다. 그래서 크랙이라는 또 거의다가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 가능한 게 앞에서 봤지만 안드로이드의 어떤 큰 특성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정상적인 빌드와 배포의 형태인데 공격자가 저 APK를 받아서 거기서 원시 소스 코드를 추출을 하고 아주 퓨어한 소스 코드가 나오니까요. 그 소스 코드에 자신의 의도를 삽입을 하고 자신의 기능을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를 다시 정상적인 마켓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블랙마켓이나 일반적인 게시판, 신뢰할 수 없는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사용자들은 굳이 내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봤는데 앱 하나 봤는데 그걸 꼭 마켓까지 갈 필요 있어? 게시판이나 메신저로 누가 주는 거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 공격자가 의도한 기능을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 이제 게임에 관련된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경우는 되게 대표적인 경우였는데요. 저작권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 그 게임 서비스를 하고 크게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의 공격자 위험 집단들이 저 소스 코드를 디컴파일을 하고 자기네 형태의 게임 서비스를 이미 진행을 해버리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한국에 있던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사업의 손실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에서 어떤 리소스 추출이라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안드로이드에서는 소스 코드와 그 상한 리소스 같은 것들이 추출이 쉽습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리소스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게임 같은 데서는 그 캐릭터 디자인 하나가 엄청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많은 인력이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회사에서 추구한 어떤 자산들인데 그거를 무단으로 도용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핫한 부분이 이 메모리 서칭입니다. 예전에 윈도우즈에서는 있었고요. 다른 모든 그 운영체제에서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게임사, 모바일 게임사 가기 전까지는 모바일 게임에서 이렇게 해킹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에 온라인 게임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보고 모바일 게임은 잘 못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와, 해킹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데스크탑에서 오랫동안 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모바일 쪽으로 전환을 해서 아주 다양한 공격 기술 그리고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방패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있지만 모바일 보안을 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모바일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라이프 사이클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 시장성이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이라는 게 정말 미비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
컨텐츠 사업자들이 보안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뭐 3개월 뒤에 망할지도 모르는 게임인데 무슨 보안이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공격 위험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취약성을 악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공격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공격 툴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서비스 안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룰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하는데 한쪽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뛰는 속도가 서로 다르거나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내 데이터 조작 같은 걸 빈번하게 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 지금 여기 있는 툴들은 데이터 조작만 할 수 있지만 런타임치의 코드 조작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공격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보는 디커파이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지만 이쪽은 실제로 공격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게임 쪽에서 아주 빈번하게 되어 있지만 이 공격자들이 이런저런 툴 만들고 저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그 게임 쪽에서 얻을 거 많이 얻었으면요. 저분들은 자기네들이 발전시킨 기술을 분명히 또 다른 영역에 갖다 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영역은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금융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데스크탑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참 게임에서만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 값을 가로채고 입력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우리 뭐 모바일 그러니까 금융에서는 키스트럭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중간에 우리 정보를 훔쳐보고 비밀번호 훔쳐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모바일에서는 키스트럭보다는 터칭에 더 민감을 합니다. 근데 그런 터칭을 그대로 모니터링을 해주는 툴들이 마켓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iOS나 안드로이드나 다 마찬가지고요. 정식으로 팝니다. 이런 걸 갖고 하시면 입력을 대응하실 필요 없고요. 한 번만 만드시면 그대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력을 쉽게 해줍니다라는 그런 목적이긴 하지만 저걸 조금 나쁘게 쓴다면 다른 사용자의 입력을 여기서 훔쳐볼 수 있다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게임이긴 하지만 그 입력 값들을 서로 스크립트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시판 활동이 상당히 왕성하고요. 그래서 저기에는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키터칭이나 마우스 이벤트나 이런 걸 그대로 다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컨텐츠 사업자들,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 게임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더 민감하실 건데 기존의 데스크탑과 아주 크게 다른 위험 중에 하나가 이 모바일은 결제가 반드시 마켓의 결제 프로세스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거는 iOS나 안드로이드나 다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결제 프로세스가 있고 그쪽에서 제공하는 결제 모듈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데스크탑처럼 서비스 사업자가 임의로 PG를 선정을 하고 임의의 기술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저걸 써야 되는데 문제는 iOS나 안드로이드나 공이 다저 결제 프로세스의 취약성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최근에 뭐 1, 2년 동안 꾸준히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저쪽에는 그렇게 오픈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컨텐츠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손실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민감을 하고 이 자체가 계속 많이 보완이 되고 있지만 공격자는 앞에서 다른 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격자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결제를 우회하고 사용을 하고 있을 여지가 있고요. 그건 이후에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나 모바일 컨텐츠 사업자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런 툴도 결제를 우회해주는 툴도 여전히 마켓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도 해킹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런 툴만 설치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결제를 클릭을 하면 결제를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지 않고 서비스 안에서는 아이템, 게임 아이템 같은 걸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그 콘텐츠 서버 쪽에서 영수증 검증하는 그런 쪽을 구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결국은 서버 개발자의 능력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서버 개발자가 저런 경험을 한두 번 당해보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저게 꼼꼼히 저으로 챙기라고 검증하고 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만에 끝날 프로젝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 매번 체크를 하지만요. 개발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적응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결제가 여전히 마켓에 종속적인 그런 환경이 유지되는 동안은 저취약성은 계속 존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회자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임 서비스 하는 회사가 오픈하고 일주일에 거의 1억 가까이 매출이 찍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우리 돈 많이 넣었다 그러고 저녁에 술 먹고 밤새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실제 마켓에 가서 얼마 돈 들어왔나 봤더니 찍히긴 1억 찍혔는데 들어온 금액은 5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술 먹은 값도 못 뺐다라고. 이러면 이제 결국은 망했습니다. 사장님 망하셨고 나중에 회사 다시 또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약성 모델인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든 금융이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인풋, 우리가 입력하는 여러 가지 키터칭이라든가 키보드 입력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모니터링하고, 또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값을 변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많이 예전에 금융권에서 문제됐던 계좌 변경 같은 것들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런타임 시에서 결국은 얘네들도 실행 코드 형태로 메모리상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런타임 시에 조작, 디버깅이라든지 조작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실행 파일이 모든 OS에서 갖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을 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파일에 대한 조작, 기존에 데스크탑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너리 조작이 있었고 바이너리 백업라는 보안 솔루션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조금 더 특화된 영역이 앱 결제, 인앱 페이먼트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컨텐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신을 하는 영역이다 보니 통신에 대한 스큐어 채널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외부적인 위험 요소도 있지만 자체적인 취약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굳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그런 장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ASP에서 보여주는 그 모바일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 중에 컨텐츠 사업자들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부분들이 밑에 두 가지라든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들이 조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 세션 관리 같은 거 잘 못해요. 다른 금융들은 세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지만 게임은 특성상 지하철에서 게임을 잠깐 하다가 전화를 받고 게임이 들어왔는데 세션이 끊겨 있으면 다들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세션을 되게 길게 유지시켜주는 특성이 있다 보니 그 세션을 우회하고 조작하는 이런 공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그 크랙 버전들이 게임사들한테 많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모바일에서 전통적으로 그 개인용 디바이스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한 건 다들 공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용들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취약성과 외부의 공격이 만나면 결국 공격이 성공이 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뒤에 좋은 제품 쓰면 당연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기본적인 저희 쪽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떤 방안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 기본 디바이스 OS에서 제공하는 보안 원칙을 가장 먼저 우회를 하는 게 루팅하고 타격입니다. 그래서 얘가 모든 악의 시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융과 게임은 입장이 다릅니다. 금융은 취약한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명백한데요. 게임 서비스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비스 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런 애들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가급적이면 루팅이나 제이브렉을 체크를 하고 탐지를 하고는 있지만 어떤 특정 게임들을 서비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허용해달라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각 사업별로 저희도 그냥 정책을 따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가 모든 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려는 돼야 되고, 앞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루팅 기법이 계속 발달합니다. 맞는 사람들이 계속 패턴으로 맞고 있지만 공격자들은 새로운 기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방패가 조금은 따라가기가 늦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에 좀 해당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용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디바이스를 갖지 않고 PC상에서 에뮬레이터 형태로 컨텐츠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스택이나 지니모션 같은 걸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는 얘네들을 쓰면 가상환경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윈도우즈에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공격 기법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기가 좀 방어하기 더 어렵고요. 모바일 환경을 극복하는 거죠, 공격자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크랙이 큰 문제고 리패키징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른 보안은 안 하셔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난독화하십시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에서도 바이너리 패커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소스코드 추출이 워낙 용이하고 일반인들 거의 다 해요. 툴 2개만 돌리면 소스코드 떨어지는데 그걸 굳이 못하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려면 최소한의 보안으로 난독화 정도는 하셔라 라고 말하고, 난독화 그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서버에서 구별성 검증이라도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더 번거롭잖아요. 서버 코드 구현하는 게 더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난독화를 채택을 하시고요. 하지만 난독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난독화 말 그대로 난독화잖아요. 불독화가 아니죠. 읽기 어렵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상당수를 커버를 합니다. 다음, 바이너리 난독화는 또 하나 부족한 게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보호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어떤 데이터 영역에 대한 난독화는 그거는 시큐어 코딩 쪽에서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요, 뭐 우리 여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뚫려요. 저희 방패가 아무리 잘해도 공격을 하신 분들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열성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잘 되시기 때문에요. 저희 보안 담당자들은 업무도 보고 보고서도 만들고 보안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나 우리 내부를 얘기할 때도 기술적 조치로 커버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운영적으로도 커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 그리고 다각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우리가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우리 컨텐츠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요,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한 번 보는 것만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정기적으로 그 외부 전문가들을 부탁을 해서 취약점 진단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부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에 할까요?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인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